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닷새째, 지금 전쟁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엄효식 한국 국방안보 포럼 방산안보실장,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정광재 동영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밤새워 모든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서 이란 곳곳을 포격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We have severely degraded Iran's air defenses and destroyed hundreds of Iran's ballistic missiles, launchers, and drones. Our B-2 bombers and B-1 bombers have executed uncontested surgical strikes against multiple missile facilities deep inside Iran. And then just last night, a B-52 bomber force struck ballistic missile and command and control posts. 밤새 있었던 전황부터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곳곳을 공격을 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사령부도 타격을 당했고 대통령 궁등 그리고 최고지단을 뽑는 그 위원회도 지금 폭격을 맞은 상황입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미 대사관을 드론으로 공격하고 계속해서 드론과 미사일을 이스라엘과 미군 쪽에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미군 쪽이 동용한 전략 자산들을 한번 보면은 영상에서 보셨지만 B1, B2, B52 모든 전략 자산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 실장님, 먼저요. 이게 상당히 고가의 미국만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란 말이에요. 이 무기들의 위력이 대강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중에서 그 B1B 폭격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 내부, 외부에 달 수 있는 폭탄의 양이 약 60톤입니다. 60톤. 그러니까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폭탄을 비행기에 싣고 가서 목표 지역에 가서 투하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 저 폭탄을 맞게 되는 그 목적지에 있는 지역은 거의 초토화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B2나 B52도 마찬가지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등장했다고 하면 그 지역에는 엄청난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북한이 특정한 군사 상황이 있을 때 이 세 대의 전략 폭격기가 늘 오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위력을 가지고 있는 전략 폭격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B52예요. 이게 이제 별명이 벙커버스터라고 하는데 밑에 지하에 있는 숨을 시설도 타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B50만이 아니라 B2 같은 경우가 작년 미국이 그 이란의 지하 핵실을 공격할 때 B2가 동원이 됐는데 그렇죠. 예. 그런 벙커버스터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예. 뭐 200m까지도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요. 지하의 핵시설이나 지하의 어떤 무기를 저장해 놨을 때 그곳에 타격을 입히기에는 가장 그 적합한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요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안에 큰 거 다가온다고 경고했었거든요. 이 정도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외형이나 위력으로 볼 때는 큰 게 분명한데 예.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각자 하는 얘기는 본격적인 무대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우리가 더 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상대방의 전투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한 그런 일종의 뭐 심리전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다음에 그럼 뭘 보일 것이냐. 예. 그러니까 크기로서는 이런 전략 폭격기가 굉장히 크고 하지만 그 외에 미국이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뭐 우주에서 어떤 작전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사이버전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다양한 작전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에 예. 반해서 이란은 현재 보여진 바로는 샤헤드라고 하는 자폭형 드론, 예. 미사일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국은 아직도 쓸 카드가 많이 남아 있는데 과연 그 카드에 대해서 이란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했거든요. 그곳을 민자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작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한다고 해서 엄청난 작전을 펼쳤는데 그렇죠. 아마 그때 당시에 여기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아니면 그 이후에 이란이 새로운 지하 핵시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란은 집요하게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작전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을 절대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어떤 조그마한 단서가 되는 시설만이라도 이번에 완전히 다 없애버리려는 그런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명분은 이란의 핵 제거입니다. 그러니까 핵 시설을 완전하게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추가로 또 하나가 이란이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대 드론이라든가 탄도미사일이 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반격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도 반드시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란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자폭형 드론이 샤헤드라는 드론이 있는데요. 예. 이것은 거의 뭐 1000km 이상을 날아다니면서 상대 지역에 폭탄 이상의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제 문제는 이 샤헤드 드론이 이란이 어느 정도 생산을 했고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정확히 겁니다. 모르는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또 눈에 보이는 비행기 활주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하 시설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그 벙커버스터 탄을 동원해서 타격을 하는 것이 핵시설 무력화도 첫 번째 요인이겠지만 예. 이런 지하에 있는 샤이더와 같은 자폭형 드론을 타격하기 위한 것도 또 다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제 중부사령부가 이쪽을 관할하는데 중부사령부가 입장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즉각 입장을 내고 있어요. 이 정도의 공격을 하고 있다. 이게 뭔가 좀 목적이 있겠죠. 보여주려고 하는. 확실한 심리적인 목적이 있죠. 심리 예. 전의 목적. 그런데 이제 과연 단순히 핵시설만 타격해서 파괴하려고 했던 거냐. 레짐 체인지, 예. 이란의 강경파, 기존의 이제 하메네이 등등등 옛날 호메네이부터 이어져 왔던 이 강경파, 수니파 원조로서 페르시아 패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이란의 그 강경파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요 며칠 전황이 전개되면서 어떤 레짐 체인지에 대한 사람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네.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더욱더 아마 미국의 심리전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또 하나 이란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그 호르무즈 해협의 그러니까 봉쇄 여부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란이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선박을 어제 불태우겠다고 했는데 이미 10척 이상을 격침했다고 이란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This is Sepah Navy, out. Annihilating their neighbors, knocked out already 10 ships. They're at the bottom of the sea. We have a little high oil prices for a little while, but as soon as this ends, those prices are going to drop, I believe, lower than even before.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해군을 섬멸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여기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있는데 여기를 이란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이 바다를 통해서 운송되는 원유의 20%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정광재,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두바이유가 이번 그 이란 공습이 있기 전에 배럴당 얼마였냐면 60불 정도 됐어요. 65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불까지 올랐고 지금 각종 세계 경제 전문 기관들은 이게 단기간에는 100달러 또 장기적으로 이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때는 120달러 넘어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 호르무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원유 공급량이 70%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더 높아서 95%나 된다고 해요. 어쨌든 원유 공급량의 차질이 보이게 될 경우에 지금 세계가 뭐 AI 전환, AX 시대를 맞아서 세계가 어떤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국제 유가 상승은 이런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도 여기에 제일 관심을 많이 쓰는 곳인데 여기가 사실 뭐 한 50km 된다고는 하지만 배가 실제로 운행할 수 있는 폭은 6.4km밖에 안 된다는 굉장히 거예요. 좁은 데입니다. 6.4km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에서 광안리에서 해운대까지가 한 5k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는 가용 수자원이 없는데 예. 여기를 이란이 만약에 계속해서 뭐 군사적 위협을 한다면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미국도 그래서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란 해군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군사 행동을 앞으로 전개하지 않을까 예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어떻게 보면 이란 해군력을 섬멸시키고 있다는 게 이쪽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 해군이 만약에 장악하게 된다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란의 해군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봐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에서 이란 해군 군함 11척을 침몰 격침시켰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육지하고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꼭 해군력 이란의 해군이 유조선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사일로 지상에 되는군요. 있는 그 육군이 지상군이 뭐 포탄이나 또는 미사일로 공격할 수가 있고 또 이란이 원래 무인기에 굉장히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드론 같은 무기로 자폭 드론으로 유조선을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군은 이제 괴멸되었다라고 미국에서 발표는 했지만 네. 그 해군 이외에 다른 공격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유조선들이 저 지역을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실제로 오늘부터 기름 넣으러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르고 있죠, 기름값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제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미 해군이 호위하면서 지켜주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장기전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란이 자폭 드론 위주로만 반격을 하는 걸 보면 이란은 이제 장기적인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저 해협 봉쇄에 있어서 좀 전에 박사님 말씀대로 해상 대 해상으로만 싸워서 뭐 봉쇄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상에서 이제 자폭 드론이든 다른 다양한 무기를 이용해서 이 유조선들을 파괴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분명히 아까 아주 좁은 해역에 막힐 것이고 네. 그렇다고 보면 여론은 더 나빠지겠죠. 결과적으로 미국이 장기전을 거의 의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 호송이나 이런 쪽에 또 치우치게 되면 예. 조건을 달아서 원할 때 상황이 될 때 호송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달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이 거의 전 세계 유조선이 다 원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이것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보는 예. 국제 선물 시장 이런 데서 이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 당연히 그 영향을 받고 주가 당연히 마찬가지고 예. 아마 조금만 이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더해져서 더 폭등하거나 했을 때 트럼프에 대한 여론 상당히 안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뒤에 오늘 코스피 상황도 보여드릴 텐데 국제 경제가 그야말로 직격탄을 받고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하게 맞고 있는데 그러면 이란 내부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란 하메네이가 폭살을 당한 이후에 그렇다면 차기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온건한 사람이 됐으면 했지만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worst case would be we do this and then somebody takes over who's as bad as the previous person, right? That could happen. We don't want that to happen. That would probably be the worst. You go through this and then in 5 years you realize you put somebody in who was no better. Well, most of the people we had in mind are dead. So, we had some in mind from that group that is dead. And now we have another group, they may be dead also, based on reports. 오늘 외신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차기 지도자로 유력하다는 겁니다.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떠냐면 강경 보수. 이란 입장에서 강경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란을 거의 움직이고 있는 혁명 수비대와도 젊었을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광재 수님, 이게 이란 내부의 정치 역학관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처럼 친미적인 지도자가 나오는 걸 원했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형색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이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도 충격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것도 미국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예. 이런 것 때문이겠죠. 이 몰스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내에선 초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메네이 둘째 아들인데 69년생이고요. 원래는 성직자였다고 하죠. 예. 그런데 그 하메네이가 이렇게 폭살이 되면서 88명의 이제 후계자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이른바 레짐 체인지가 되면 친미 정권이 들어서서 이란이 과거처럼
뭐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서방 세계에 유화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죠. 현재로서는 보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란과 미국 간의 이 지금 전쟁 양상이 예.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계속 커지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온건한 사람, 유화적인 사람, 얘기가 되는 사람을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베네수엘라 사례를 얘기했어요. 네, 트럼프. 그런데 반대 상황으로 가면 이 전쟁이 길어지고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네, 이 자체 모순이 생겼던 거죠. 이스라엘과 미군의 정밀 타격에서 내심 예. 점찍어두었던 후계자 온건파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사람도 이미 이제 사망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단기전으로 끝내면서 온건파가 오고 국민들이 일어서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리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일어나도록 그 메시지까지 미리 이제 빌드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도자가 강경파가 됐다. 그 얘기는 이란은 결상전으로 장기전으로 간다는 걸 이미 표방하는 셈이죠. 확정된다면 이란 내에서 후계 승계 이런 논란이 일부 있을 거다 하는 부분은 중요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상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미국에서 그린 그림이 상당 부분 차질이 있겠다. 예. 전체적인 전략을 좀 바꿀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실제로 이슬람교에서는 세습을 강하게 거부하는 정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남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근데 실장님 이 혁명 수비대라는 게 정규군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군대 수준의 막강한 화력이나 위력을 가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란의 정권 자체가 보통 정상 국가의 국가 시스템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도 하메니 같은 그런 인물들 중심을 경호하기 위한 쪽으로 일종의 뭐 왕실 군의대 같은 그런 역할의 군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특별히 이제 더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춰놨기 때문에 정규군으로서의 이란 군대라기보다는 호메이니를 지키기 위한 그런 왕실 근위대로서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조직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맞서게 되는 건데 어제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을 꺼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과거의 대통령처럼 지상군에 대해서 울렁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상군, 미군이 이란에 걸어서 들어간다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2003년 미군이 이라크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인명이 희생을 당했고 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미군의 지상군들이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한 인명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이란이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미군 기지를 공격해가지고 현재까지 6명이 전사또진 순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 그 6명의 사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국 내 여론이 좀 굉장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인명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들어갈 정도의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 예. 당장 여러 가지 또 정치 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한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예. 설령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들어가가지고 승리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승리하는 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없죠. 거죠. 예. 그러니까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11월 선거를 앞둔 그 미국 정치권에서는 가뜩이나 여론이 안 좋은데 지상군까지 들어가가지고 사망자가 더 나온다. 그렇다면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죠. 그렇죠. 그 정치적 부담도 정치적 부담이지만 일단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깃발을 꽂아서 승리를 완전히 확정진다는 그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란을 우리가 이제 이슬람대 뭐 서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란에 대한 연구가 좀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한테 덜 알려진 면이 있습니다. 세계 17위의 큰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도 9천만 명이나 됩니다. 많아요. 이슬람이라고 부르면 싫어합니다. 페르시안이라고 스스로 그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4,000m 넘는 아주 유명한 스키장도 있습니다. 이란 테헤란 바로 외곽에 있습니다. 예. 굉장한 고원지대와 평야지대가 혼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스탄자 들어가는 산악 지역에 그 게릴라전을 해야만 하는 근데 국토는 광활하고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무기 체계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예. 페르시아 아주 원조 자기들 강경 시아파에서 그 자존심까지 같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상군 투입에 대한 건 거의 이거는 하나의 심리전 이상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이라크랑은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인구 규모나 면적이나 군사력이나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했다 그렇다고 보면 아마 미국 내 여론에서
반대가 가장 심할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 가운데. 그러니까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 특유의 그런 좀 과장된 표현일 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나오는 전망이 이거 양국이 이제 미사일로 지금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값싸고 조금 후진 미사일을 먼저 쏘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를 터뜨리기 위해서 방공망을 가동해서 비싼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미국이 운영했던 무기 체계들은 고성능, 고첨단이기 때문에 고비용의 무기 체계였었고 예. 이란은 그동안 저비용의 그런 무기 체계들을 개발해서 그런 샤이드 같은 그 자폭형 드론이 나왔는데요. 이런 무기 체계는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다면 그냥 무한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예. 미국이나 이란이나 전부 다 생산량과 보유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렇겠죠.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건 또는 이란이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해야지 아니면 전쟁이 진행되는 중간에 자기들의 보유 물량이 재고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건 그냥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분배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이런 전쟁이 지속되다 보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무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운용 비용이라든지 그렇겠죠. 손실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예. 미국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쪽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를 이란에서 오늘 또 외신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작년에 이제 11일 전쟁 이후에 이란은 이미 미국이 공격해 왔을 때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 그러면 저비용의 드론 같은 거하고 이 방공 미사일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이 이런 뭐 자폭형 드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미국도 일단 드론 같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보면은 루카스라고 사용했죠. 하는 그러니까 미국도 샤이드와 같은 이런 저비용의 자폭형 드론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었고 두 번째는 올해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되다 보니까 네. 미국 내에서 가장 테러의 위협이 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 날아왔을 때 어떻게 막아야 되지? 안티 드론, 대드론에 대해서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날아오는 드론을 막기 위한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걸 시작한 겁니다. 아마 이런 예. 것들이 미리 충분히 돼 있었다라면 이번 이란에 날아오는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을 텐데 예. 아직까지 미국이 그 부분에서는 도달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그렇게 뭐 엄청난 돈을 국방비에 쏟아붓지만 그런 식으로 장기전으로 간다면은 이란이 유리해지는 겁니까 군사적으로? 근데 그건 이제 이란이 어느 정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재고가 파악이 돼야 얼마나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 안 될 예. 테고. 그럼 미국이 공격할 때는 지하에 있는 핵시설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드론 같은 것들이 보존되어 있는 어떤 보관 장소, 지하의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이 그렇겠죠.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닷새째 지금 뭐 전쟁은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이냐면 중동 쪽으로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경유하려고 갔던 분들이 거기에 발이 묶이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00만 명 가량 된다고 하는데 영상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트를 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이제 큰 물 같은 거를 사러 갔는데 이제 물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 있고 계란 같은 것도 많이 빠져 있고 새벽에도 쿵쿵거리는 소리들이 들리고 아마 미사일 요격이 격추돼서 내리는 소리 같은데 이제 그 경우에는 좀 소리도 크게 들리고 진동도 가끔 느껴지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있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공이 열려 있고 좀 항공편이 있다고 해서 개별로 뭐 택시 기사를 섭외하거나 렌트카를 빌려서 육로로 대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들 쉽게 나서지는 못하고 일단 발 동동 구르면서 일단 호텔에서 다들 기다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경제 이소영 기자 같은 경우에는 경유를 해서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비행기 자체가 지금 하늘길에 막혔으니까요. 정광재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이 먼저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비행기 표 한 장에
5억 가까이 된다는 지금 보도까지 있어요. 원래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 예.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힘없고 돈 없고 여성, 아동 이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예. 탈출 방법을 찾고 있겠죠.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위에 있는 두바이는 사실 그 전 세계 허브 공항이라고 맞아요. 봐도 예. 모방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폐쇄되면서 대략 11,000여 건의 비행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수십만 명이 넘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적어도 3월 8일까지는 모든 그 비행이 취소됐다고 하니까 현지에서 느끼고 있는 공포감은 계속 커질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 교민들이 전한 소식이나 현지에 머물고 있는 여행객들이 계속해서 뭐 폭음이 터지고 예. 이런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걱정되는 것은 이게 정말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거죠. 미국이 예. 조금 과소평가했던 건 아닌가라는 분석들도 좀씩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걸프국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다 멈춰 있는 겁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11,000여 편이 결항이 됐다는 거는 저 비행기를 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정상화된다고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니까 실제로 이란이랑 이스라엘에 거주하거나 사업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거든요. 네, 네. 빼내오고 있어요 지금. 네, 서서히. 예, 다행히 이제 극적으로 전세 버스를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옆으로 이제 다 지금 이집트로 옮기고 등등의 일종의 이제 군사 작전 하듯이 예. 해외 대사관에서 열심히 임해서 현재까지 거의 인명 피해 없이 잘 수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이제 막 급하게 되다 보니까 이란 국적인 분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국가에서 거부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일부 있었지만 잘 설득을 해서 다 합류해서 전원 지금 한 130여 명 이스라엘에 있는 분들도 이제 대피하게 하고 예. 이런 이제 이란에는 이제 교민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이제 교민들에 대해서 또 대사관에서 그렇게 조치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행히 상당히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 거의 없이 지금 잘 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마 대통령도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제 비상국무회의 소집해서 상황 점검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민 상황 이런 거에 지금 초집중해서 계속 안보실장 등등이 실시간으로 보고한다라고 뉴스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예. 아마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